렌즈에서 내 눈빛 어때? 썩었어요. 아이씨라, 빛이냐고, 조명. 너 월급 타서 저녁 맛있는 거 사준다더니 왜 입 딱 씹냐? 저번에 그거 한다니까 안 하면 먹는다며. 너무 비싸니까 내가 먹은 거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독립언론 홍주인 뉴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주인 뉴스TV 그러니까 전용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불법 농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농지법 개정을 두고 지역 안팎에서는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 그리고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라는 주장이 이렇게 뱅배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홍주인 뉴스TV 그러니까 전정식 면면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소작을 금지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토지개혁의 목적으로 채택된 것인데, 이 원칙은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를 일치시킨다는 것으로 헌법 제121조 농지법 제6조 1항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사람과 농업법인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헌법에 명기된 경자유전의 원칙,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하여 홍주인 뉴스TV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2021년 전 국민이 붕괴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LH 직원들의 불법 농지 취득 사건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공분했던 이유는 이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의 농지를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이 개정된 것이 작년입니다. 다시 말해 작년인 2022년부터 농지 취득이 엄격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투기 목적의 거래는 여전히 상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LH 사태에서 촉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을 벌인 결과 직접 농사를 지을 계획 없이 농지를 매입한 농지 투기 사범이 1693명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배경입니다.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 제목처럼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로 불법 농막 근절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것입니다. 덧붙이면 감사원이 전국적으로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리 실태 감사를 작년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결과 농막 형태 기준 마련 등의 농막 설치 요건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농식품부에 통보한 결과입니다. 결국은 농지의 투기 중심에 농막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농막,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담한 조립식 건물, 흔히 컨테이너들을 또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주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농막은 원칙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지법상 농막은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그리고 농산물 간이 처리, 그리고 농민들의 그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즉 6평 이하여야 하는 창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막은 주택이 아닌 창고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고, 그리고 다주택 보유로 인한 과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용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의 농막 설치 실태점검조사에서 총 2,102개의 농막 가운데 51%에 달하는 129개가 정원이나 주차장으로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농막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호수나 강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조망권 좋은 위치에 농막이라는 이름으로 별장형 주택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로만 농막이지 이것이 이제 별장형 주택으로 이 변형을 시키는 이런 편법, 그리고 파라솔이나 데크를 설치하고 또 자갈을 깔아서 뭐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또 이 실내에는 값비싼 원목으로 지장하고 노래방 기계를 놓는 등 농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적발된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농막으로 전입신고 안 됩니다. 야간 지침이나 숙박 안 됩니다. 휴식 공간이 바닥 공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야간 지침이나 숙박이 안 된다는 요것이 지금 어찌 보면은 도시민, 농촌에 내려와서 잠깐 주말 농장이나 텃밭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상당한 그 애로사항, 또 혹은 뭐 불만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이 편을 할 때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나 테라스 등에 대한 그 부속 시설, 이 부분에 대한 연면적 기준도 구체화한다라는 보관입니다. 건축법상 다락이라든지 데크, 테라스 등은 연면적에 산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농막에도 이 법령에 넣어서 좀 명확하게 면적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농막 설치 시에는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도록 규정해서 3년마다 불법 증축이나 또 기타 위반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미흡한 농막 규정을 보완해 불법 농막 근절에 노력하겠다는 의지.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반발을 하는 이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농지법이 개정된 작년이죠. 2022년부터 농지 취득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농민들도 피해를 보면서 농지 거래가 매우 위축됐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간 지역 인구 유입 호재로 작용하던 그 귀농 귀촌, 요 문제에도 지금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경작할 수 있는 농민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주말 체험 텃밭 가꾸기 이런 식으로 외지인들이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매개체가 농막이 될 수 있는데 요거를 규제를 하면은 앞으로 농촌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따라서 규제만을 위한 규제가 아닌 현실에 맞게 농지법을 재개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관광까지도 묶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한번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반대의 논리,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려 한다면 몰라도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고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지난해 전국 논밭 거래량은 전년보다 24%, 2020년보다 15% 줄었다는 것입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투기 목적의 거래가 줄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농촌의 땅값 별반 차이 없습니다. 거래량도 많지 않습니다. 거대 개발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격의 폭등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농촌에 있는 논과 밭을 투기의 목적으로 사들인다는 겁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남의 동네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기획 부동산이나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그러한 업자들한테만 통용되는 이야기이고 법일 것입니다. 홍주인 뉴스 그러니까 전종시 종합해서 좀 멀리 나가 보겠습니다. 자, 2016년만 해도 40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4만 9천 명. 불과 6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쟁이 나도 합계 출산율은 1.0보다 높다는데 이 정도면 나라 전체가 지역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러할 때 이렇게 농지개정법을 다시 보완한다라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농촌 지금 심각합니다. 자, 65세 노인 인구 비중은 이제 2년 뒤면은 20%대,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기간이 일본보다는 3년, 미국, 캐나다보다는 2배,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3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자, 이러할 때 정부는 2006년부터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했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무려 3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른 통계 자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평균 나이가 68세랍니다. 68세. 심지어는
8, 90대에서도 농사를 짓는, 아니죠. 오히려 8, 90대가 농촌을 지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정말 심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에 가면은 뭐 애들 소리 듣죠. 청년. 그런데 이마저도 매년 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농촌 지역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없다면 농촌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 수준 아니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빈집과 폐허, 잡초들로 무성한 괴멸된 모습으로 농촌은 변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홍주인 뉴스 전용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걸렸어? 모르겠어. 이거 시간이 왜 안 돼요?